아이패드를 새로 구매했습니다. 아이패드 11인치 3세대 128기가 와이파이 모델입니다. 이번 신형 아이패드 프로는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애플의 M1 프로세서를 탑재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미니 LED를 달고 나온 12.9인치였지만 정말 순식간에 다 팔려서 재고가 없어서 저는 11인치 모델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11인치 모델을 사고 싶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패키지는 좀 빽빽합니다. 열기가 좀 힘드니까 공을 들여서 열어주도록 합니다. 제품 본품 모습입니다. 전 제품 때부터 이 비닐을 벗기는 부분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뭔가 허접해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고 할까요? 제품의 구성품은 단순합니다. 보증서, 충전기가 있습니다. 환경을 이미 충분히 생각해서 그런 걸까요? 프로 3세대 때는 18W급의 충전기가 있었는데 이번엔 20W입니다. 자세히 보시지 않으면 안 보이니까 눈여겨보세요. 후면에는 라이다 스캐너가 달려있는 카메라 모듈이 들어있습니다. 외관이 거의 똑같은 아이패드 에어와는 확연히 다른 점이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생겼죠? 사실 기존 제품과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보면 볼수록 이뻐 보일까요? 전원을 켜고 초기 세팅을 해줍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잘 기억은 나진 않지만 근처에 전세대 모델이나 아니면 같은 세그먼트의 기기가 있으면 자동으로 기존 기기로부터 데이터를 무선으로 이전할지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아이튠즈를 통해서 백업을 하고 복원을 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약 10분 정도 기본적인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앱스토어에서 직접 다운을 받기 때문에 지금처럼 유튜브를 보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약 10분 정도 지나서 기본적인 설정이 되었을 때 보니까 지문이 엄청나게 많이 묻어 있더라고요. 제 손이 유난히 기름져서 그런 건지 기분 탓인지 어쨌든 지문이 잘 묻어나는 아이패드 프로입니다. 전신보호 필름과 종이 질감 필름을 붙여놓은 에어4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너무 잘 쓰고 있던 기기인데요. 전반적인 모습은 셀룰러 모델이라서 절연띠가 보이는 것 빼곤 거의 똑같습니다. 물론 지문인식 버튼도 있지만 반대로 페이스 아이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뒷부분도 카메라 모듈 쪽을 제외하면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사가마카 달라 보이는 거는 전신보호 필름 때문입니다. 액세서리를 붙이는 부분도 거의 똑같이 생겨서 이게 얼핏 보면 아이패드 에어인지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가장 큰 차이는 주사율이겠죠. 지금 카메라를 통해서 녹화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표현이 안 되지만 주사율이 아주 좋습니다. 애플 펜슬 2도 이렇게 위에 붙이면은 페어링이 되고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사율이 높아졌다 보니까 필기감은 아무래도 아이패드 에어 4보다는 좋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이패드 에어 4도 저는 만족스럽게 썼기 때문에 딱히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부드럽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M1 칩이 들어가면서 퍼포먼스적으로 많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벤치마크 프로그램 돌려봤습니다. 3D 마크를 통해서 체크를 해보니까 전반적인 점수가 에어4에 비해서 2배 정도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벤치 앱을 통해서 세부적인 스펙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수 랭킹을 보시면 이번 신규 아이패드 프로들이 상위에 있죠. 한번 아이폰 12 프로 맥스도 비교를 해봤는데 에어4보다 오히려 성능이 안 좋더라고요. 이거 에어4가 정말 가성비 기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빅벤치의 앱을 통해서 CPU 점수를 체크해보니까 약 10%에서 12% 정도의 상승이 있더라고요. 사실 벤치 앱들마다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CPU 상승보다는 그래픽스 능력이 많이 뛰어나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램이 늘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 대한 점수도 좀 올라가게 되고 디스크 쓰기 속도 같은 경우도 좀 많은 발전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아마 작업을 할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M1 칩이 어디에서 퍼포먼스적인 향상을 보일지 알아보기 위해서 4K 영상 편집을 해봤습니다. 사실 에어4에서도 4K 영상 편집이 잘 되는데요. 프리뷰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실제로 영상을 아웃풋을 했을 때 약
10% 정도의 속도가 좀 더 빠르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 테스트였기 때문에 좀 긴 영상이나 아니면 많은 작업을 할 때는 이런 차이가 좀 더 크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떠한 작업들이 고성능 퍼포먼스를 필요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게임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과거에 그래도 가장 많이 즐겼던 게임 중에 하나가 문명이었기 때문에 문명을 켜서 한번 즐겨봤습니다. 과거에 아이패드 프로 1세대를 구매했을 때 문명이 나와가지고 정말 재밌게 즐겼었는데 사실 좀 버벅여가지고 좀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명이란 게임의 초기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혹은 적들이 얼만큼 많은 턴들을 쓰는지에 따라서 게임 시작 자체가 되게 오래 걸리기도 하는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이 실제로 제가 게임 로딩됐을 때를 녹화를 한 것인데 제 기억 속에 있던 아이패드 프로 1세대보다는 꽤 로딩이 빠르게 완료가 돼서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사실 문명이 후반으로 갈수록 더 느려지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테스트하고 해서 끝까지 즐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정말 문명하실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카메라를 살펴봤는데요. 홈페이지에 보면 다음과 같이 아주 화려한 스펙의 카메라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워낙 카메라를 만족스럽게 쓰고 있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영상 촬영 시에 화이트 밸런스 문제가 생기더군요. 이게 제가 쓰고 있던 피사체 문제인지 아니면 환경 문제인지 아니면 설마 불량품 당첨인지 잘 모르겠지만 실제 영상 품질은 꽤 괜찮았습니다. 다만 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환경에 생기는 문제인지 등등은 좀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전통적으로 아이패드 시리즈의 카메라는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사실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상관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제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번 M1 아이패드 프로를 구매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AR 앱 개발 때문이었습니다. AR 앱이라는 특성상 영상을 찍어서 시연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 강좌를 보여줄 때 동시 녹화를 해야 될 때가 꽤 많은데 기존의 다른 아이패드 프로나 아니면 다른 기기에서는 AR 앱들을 띄우고 동시에 녹화를 하면은 앱이 되게 버벅이거나 아니면 녹화가 끊기거나 아니면 엉뚱한 포인트로 포인트들이 다 빗나가 있는 퍼포먼스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개발하면서 퍼포먼스로 너무 만족하고 있는 M1 칩셋이 들어간 아이패드 프로를 쓴다면은 제가 원래 원하는 대로 AR 앱을 구동을 하면서도 영상을 찍는 것들이 큰 어려움이 없겠다 생각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녹화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좀 더 퍼포먼스를 많이 쓸 수 있는 모델링들을 해서 테스트를 해봐야겠지만 저는 꽤 만족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번 M1 아이패드 프로를 구매한 것이 한 80%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좀 더 많은 펑션을 갖고 있는 AR 앱 컨텐츠를 만들어서 소개해보는 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좀 더 무거운 작업을 했을 때를 녹화를 하는 것도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3D 스캐너 앱들은 꽤 무겁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다른 폰에서 혹은 태블릿에서 동시에 녹화를 하면 되게 버벅이는 경우도 생겼는데 지금 로울레스 상태이긴 하지만 꽤 최적화가 잘 되면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라이다 스캐너가 프로 3세대에서 처음 달고 나왔을 때는 딱히 쓸 수 있는 앱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폰 12 프로부터 라이다 스캐너가 달려서 보급화가 좀 되다 보니까 꽤 사용할 수 있는 AR 앱 관련 앱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 M1 칩셋이 아이패드 프로 시리즈에 달고 나온 것도 앞으로 애플이 AR 생태계를 만들고자 했을 때 좀 더 많은 연산들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포석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애플은 공식적으로 그럴 일은 없다고 공언을 하긴 했지만 맥OS가 아이패드 프로에서 돌아간다든지 혹은 엑스코드와 같은 개발 툴들을 이제 아이패드 프로에서 쓸 수 있게 된다면은 M1 칩의 사용의 방법은 더욱더 무궁무진해지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업데이트가 발표되기를 매우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반대로 이와 같은 많은 퍼포먼스를 요하는 작업을 하지 않는 분들은 굳이 M1 칩셋이 들어간 아이패드 프로를 구매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가 나왔으니까 전 세대들은 가격이 좀 떨어질 것이고 에어포도 여전히 아주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위주로 즐기시는 분들은 그 전 세대 제품들이 가격이 인하된다면 저와 같은 아이패드 사용자들한테는 아주 좋은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와 같이 M1 아이패드 프로를 구매하셨거나 아니면 구매를 계획 중이신 분들이라면은 앞으로 M1 칩셋을 활용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사용하는지를 좀 눈여겨보시고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재미난 소식들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